안녕하세요. 토오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경을 위한 내비게이션 토오팁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해드릴 차례죠. 자, 오늘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째 사례 질의입니다.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 범위. 사실은 얘는 언급하지 않고 싶은데 여기 있어서 언급은 하는데요. 읽어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쓸데없는 게 떴네. 죄송해요. 제가 업데이트 하느라고 잠깐 딴짓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하면 보면 별도 기구로 만드는 거죠. 일부분을 어떤 공용 부분 관리단으로 해서 그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거를 별도로 만들면 관리단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겹칠 수도 있고 책임 소재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는 법적 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에서는 하부관리단이라고 해서 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단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하부관리단으로 해서 소속을 집합에 수학에서 보면 원소교 할 때 우리가 원소교 아니면 집합을 배울 때 그 집합 안에 그 한 부분으로서 하부관리단은 소속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결정권에 한 어떠한 부분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이 계속 힘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건 하부관리단이고 이거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별도기 때문에 이게 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누가 맞냐 틀리냐 너가 낄 게 아니다 아니면 너는 이거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관리 범위는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입주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여기는 관리 권한에 대해서 그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관리단 집회가 전체 의결 기구인데 거기에서 별도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은 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업무상 이게 효율화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번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일부 공용 부분 그 소유권자들 그 갖고 있는 그 소유권자들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앞에 있는 그 집합관리단 집회에 대한 결의에 대한 내용이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나 지식산업 센터나 이런 집합 건물은 완전히 이권이 들어가는 거여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요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집합건물 관리단과 달리 원래는 집합건물 관리단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집합건물이 있으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당연 성립하는데 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이거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네가 하고 싶다 그런 집합건물이 있다 그러면 별도의 설립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리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판례에도 실제로 상가나 주거 부분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는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는 있다. 이게 만약에 주상복합이에요. 상가하고 아파트를 분리해서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 그럴 수 있는데 그 집합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상가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상복합이면 상가하고 아파트는 이거는 완전히 성향이 달라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주상복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차료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상가 쪽은 어느 정도 무료를 해야 자기네들 매출이 오르고 고객들 유치가 쉽잖아요. 근데 입주민들은 내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주차장만 얘기를 해도 이게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분쟁을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분야가 확실히 나눠진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겹쳐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상가 주차장 따로 있고 입주민 주차장 따로 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집에 차량 2대, 저희도 차량이 2대인데요. 세대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요즘은 뭐 플렉스라고 해서 무슨 래퍼들은 무슨 차를 뭐 7, 8대 막 사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드물게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이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분리되지 않고 공용을 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날 수 있죠. 전체로 이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코멘트를 또 답변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마우스가 또 안 보여요. 보인다.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집회 결의로 정하게 되겠죠. 만약 있다면.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밑으로 내려가서 정하게 됩니다. 첫째,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해야 됩니다.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저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이들만의 의견으로 결정되면 안 되고 어쨌든 전체 관리단 집회로 그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이해하고 상관없어도 전체 관리단의 규약에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를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 관리단 규약에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를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규약에 대해서 일부 공용 부분을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가 4분의 1을 초과하는, 즉 전체 25%를 초과하는 구분 소유자가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이 전체 일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25%를 초과한다면 규약으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를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말이 어렵죠. 결론은 구분 소유자들이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관리단의 규약에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를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도록 규약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이 이미 쟤네들이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쪽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큰 흐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률에서 다만은 약간의 여지를 두는 거지, 이 다만의 의결에 대해서 흐름을 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이 첫째, 둘째 여기 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다만은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만에 하나에 너무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모든 법률 조항은 맨 뒤에 다만, 만에 하나, 그러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또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약간 그 여지를 두는 건 있어요. 대부분 법률 조항이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이거는 다만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걸로 관련해서 만약에 구분 소유자들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다는 게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죠.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은 우리 집합건물법의 개념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 원래 일부 공용 부분은 원래 일본식으로 소규모 그런 집합건물에는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대형이 많죠. 그래서 이쪽 일본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이게 더 분쟁의 소지가 더 크다는 거죠.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은 우리 집합건물의 개념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이고, 일부 공용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결국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부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결정 나는 건지, 이게 법상으로 분쟁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등기부의 기재사항, 설계 도서의 내용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공용 부분이 인정된다면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이 이를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의 면적이 합산하여 등기부에 기재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일부 공용 부분은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도 일부 공용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큰 집합으로 보는 거지 그것만 따로 분리돼서 이게 면적이 일부 공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단 말이죠. 일부 공용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합 용도용 집합 건물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복잡한 구분 소유 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 개정 과정에서는 관리단의 하위에는 하부관리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집합건물법 개정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부관리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복합 용도용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한 부속이니까 전체 큰 관리단의 의결이 그 밑에까지 반영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부속이니까 속해 있는 거죠. 저것처럼 일부 공용처럼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은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고 구분 소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용 사용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공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전용 사용권과 유사한 제한 공용 부분으로 좀 제한한다. 뭐 이렇게 limited common area라고 쓰는데 이거 뭐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것 같네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소규모 집합 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공용 부분 개념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거 적으면 자르긴 편하겠죠. 근데 복합이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용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집합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는 일부 공용 부분의 개념을 확대하게 되면 집합 건물 관리에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게도 우리는 굳이 해야겠다라고 하면 먼저 일부 공용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분야를 확실히 나눠놓고 서로 토의를 해서 확실하게 땅땅땅 규약이나 뭐에 정해놔야 되겠죠. 그러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업무 처리하게 되면 분쟁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제안을 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쨌든 덜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 혹시라도 근무할 때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보시라라는 의미로 이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료는 저희 카페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무지 많습니다. 압축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검색할 때 이 자료 올려주신 분이 연희님이니까 연희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